투표를 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공산당들은요, 아무리 투표를 해도 투표를 세는 사람 부정선거를 통해서 복귀를 이어갈 수 있다고 스탈린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바로 그런 선관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보세요. 어제는 대통령 변호실에서 변호인단이 발표된 투표자 숫자와 실제로 투표자 숫자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 정말로 투표한 사람의 숫자와 결과가 같은지 한번 보자 했더니 기각을 시켰습니다. 기각을 시켜놓고는 업무론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경명도 안 하고 아무리 부정해도 전부 다 이 카르텔에 의해서 다 기각시키고는 업무론이라고 몰아붙이는 선관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완전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들 보십시오. 저 사람은요, 이미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부를 29번 탄핵시키고 지금도 그냥 대행을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미 독재를 넘어서서 전체주의 국가에 들어서점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청년은 대답해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5천년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 기업과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한류 문화는 온 세계를 다 듣고 국민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온 세계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이때에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위장된 운동권 정부 좌파들 때문에 민주주의는 병들었고 자유가 지금 홍콩처럼 넘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기업을 파괴하고 세금을 갈취하고 입법 활동이 정의로운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위장하는데 선수입니다. 자편왕 이념을 섬겨온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진보적이고 자유롭고 멋진 사람으로 거꾸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에 대한 숙주가 노동자들의 약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같은 좌파 사회 운동이 민주주의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운동은 제재, 좌파 카르텔의 이익을 실현하는 악의 도구가 사법부, 선거, 선관위, 그 다음에 언론,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다시는 자유를 정치하지 못하고 다시는 SNS 문자라도 보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런 구시대의 위선을 다 벗겨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민주당이라고 하고 민주인사처럼 위장하는 위장 세력들은 전부 다 물리쳐야만이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우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에 교회가 나섰겠습니까? 왜 목사가 나섰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비오는데 이렇게 왔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만 교회도 성당도 사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유도 손녀들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 비오는 날에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위장 세력들은 물러가라! 선관위는 해체하라! 사법동호회 헌법재판소도 해체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이재명은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깜빵으로 속히 가라!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광장에 왜 모였습니까?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 당신은 왜 참석하였나요? 라고 누군가 제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참석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역사 속에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통해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한 법률들에 의해 이 땅에서 실현됩니다.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인 법률들과 얼마나 많은 반기독교적인 명령들이 제정되고 실현되었습니까? 그러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니까 공립학교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이 성전환자들이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인물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이 입법 권력을 가지고 어떤 법률들을 제정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치와 신앙을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에 의해, 권력 정치에 의해 제한적이지만은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입니까?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유튜브 금요일이니 카톡 금요일이니 여론조사 금요일이니 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임을 스스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입법 독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불쌍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중입니다. 총성 없는 체제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한미일 협력 세력과 북중로 동맹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북, 종죽, 중, 반국가 세력에 의하여 국가 권력이 장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진짜 내란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로 나라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막아야 해 라는 심정으로 이 장에 여러분 나오신 것 아닙니까? 끝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요 용기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현재의 시국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설교자로서 강당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3.1 독립만세 운동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교인들이 앞장섰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나라가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신앙 선조들의 용기 있는 신앙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여, 기독교 교인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신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구원해달라고, 대한민국을 회복해달라고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셔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백성이 해주시고 이 나라를 백성이 해주시고 이 나라의 은혜를 백성이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뛰어나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기대가 알려주시고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떠나고 아버지 그 행동하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하는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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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게, 교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된 국민들이 깨어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 국, 성공한 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4일 날 10시 돼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남동 대통령 간제 55사단 야각경비 부대에서 문을 열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우리 교회 장로와 집사들을 모집하여서 차를 합쳐 그래서 10시에 출발해서 새벽 7시에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4천여 명의 이 경찰들을 이끌고 대통령을 불법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불법으로 침입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불법으로 감금하는 그 현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공수처에서는 내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통령을 이 공수처에서는 자기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체포하여서 구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체포되기 직전에 손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십시오. 대통령이 이 경험령을 하게 되었던 것은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저들이 선거를 했던 실제 수와 투표자 수가 다르다면 이것을 조사해야 되고 이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불법 카르텔이라고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불법 선거 정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기각합니까? 국민들이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또 애국 시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3번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대통령이 희생하여서 이 나라의 계명령을 내리고 계명령으로 우리 백성들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정선거가 진실 규명되어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법재판소에서 믿음의 사람들 애국 국민들의 이 염원을 저버리지 않냐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국 시민들 또한 예수 믿는 1200만 모든 성도들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부산의 애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는 이 땅의 모든 애국 시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위에 저 어리석고 불쌍한 북녘 땅 동포들을 신음하는 저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산 시당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빛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 큰절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무도한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침입할 때 새벽 4시 반부터 제가 대통령님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 병력에 밀려서 결국 대통령님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30분 동안 대통령님과 차담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여쭈었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우리도 저 무도한 종북 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들어가지만 남아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이 라는 말은 대통령께서 마치 순교자처럼 돌아오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계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우리 예국 부산 시민들이 모인 곳에 열기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부산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킨 천병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방아선을 치고 부산을 지킬 수 있었기에 유엔군이 진주했고 그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절반이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부산이 지켜야 합니다. 애국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부산 해운대원의 김미애 의원입니다. 정말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치가 정치답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이 추운 날, 비가 오는 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1969년 가나다 노부의 딸 해녀의 딸로 태어나서 방직공장 다니던 10대를 마치고 20대에 대학 가서 30대의 변호사가 되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2030 우리 젊은 청년들이 딱 적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다시 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마주한 대한민국 국회 이재명이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대한민국의 번영이 아닙니다. 오직 이재명의 방탄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기업이 제대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뜯어서 나눠줘서 이것으로 표를 얻고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는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죠. 이제 그런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민주당을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목숨 걸고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보고 공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국회는 예산안을 헌정사 처음으로 삭감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전부 특감이 삭감하고 국회는 유지하고 법상 허용된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연봉은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후한무치한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국회가 아니라 이 광장에 계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특활비 나도 쓰지 않겠다. 그래서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의 돈을 미리 훔쳐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600조 원 채무를, 국가부채를 400조 늘렸습니다. 국민들께 부담이 되는 정책, 문재인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빚을 떠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그 빚을 어떻게라도 줄이고자, 어떻게라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니 인기 없는 정책을 하니 그들이 싫어했죠. 노동개혁을 하자고 하니 민노총이 목숨 걸고 반대했죠. 간첩죄로 징역 15년 받은 민노총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 오셨죠? 제가 시간이 없어 끝을 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공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지금이라도 스스로 공정성을 회복하며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적법 절차가 보장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재명에게는 지나치게 감리하고 윤석열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이 대한민국 사법부 여러분들이 내 눈으로 감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애국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시민 부산연합 상임대표 강도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비오는 날도 우산을 쓰시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75년 전 6.25 때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당의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 나라를 베낄 전체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 전투와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일거의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오늘날 그대 야당은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하여 국정을 말벌시키며 극기야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한 뒤 내란 혐의를 배양사 뿌렸습니다. 그야말로 짜장면에 짜장을 배양사 뿌린 꼴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간첩수사, 마약수사, 조폭수사를 막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북한에 해킹당한 선관위의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요 고도의 통치 행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탄핵당하면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고 히틀러식 전체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만행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연구회 출신 문행배 물러가라! 문행배 물러가라! 이민선 물러가라! 정계선 물러가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우리의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포토타임. 문영배 물러가라! 하나, 둘, 셋! 윤석열 대통령 기각하라! 하나, 둘, 셋!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세이브 코리아 2부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단상회인들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계몽을 지지하는 목사,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 오늘 2부 사회를 맡은 김복연 목사 뜨거운 가슴으로 인사드립니다. 웰컴! 우리도 함께 힘차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한번 외쳐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의 손을 잡아!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언제나 나를 윤석열 언제나 나를 윤석열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전화를 하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언제나 내게 윤석열 언제나 내게 윤석열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물처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흘러가는 구름처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떠나가버린 윤 대통령 못 잊어 믿음 때문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또 찾아왔지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아무도 없는 윤석열 아무도 없는 윤석열 쓸쓸한 너의 아파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아무도 없는 마지막으로 인터넷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계엄 합법 계엄 합법 계엄 합법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오늘 자유시민마련연사 첫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애국 시민들이 갇혀 있는데 지금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그렇게 알고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선관위 비위를 지적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부정선거 얘기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당합니다. 거대 야당은 여론조사까지 검열하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면 입을 틀어막습니다. 요즘 저는 2차 세계대전의 연인이 된 파시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다 구금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십니다. 변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과도 만나지 못하고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일주일 전 접견한 피의자는 18살로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가장 연소자로 생각되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틀 뒤 20일에 열린 법사위에서는 이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벌백계가 무엇입니까? 한 명을 본보기 삼아 무자비하고 처참하게 다스려 100사람에게 경계를 주겠다는 폭력적 방식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넷플릭스 좀 봤다고 10대를 공개 처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벌백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형벌권 발동에 있어 일벌백계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 발언의 출처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나라법을 만들 때 자구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요. 지금 1호는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10대까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모두 형사 피해자이고 앞으로 기소되면 피고인이 될 것이며 재판이 끝나면 전과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대통령이 우리의 생태 같은 청년들이 왜 거리로 나왔습니까? 과연 그들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레 당장 최상목 권한대항의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재판부 구성을 보시니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중은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과 대통령을 비롯한 수십 명의 국민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막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2년 만에 임기를 마치면 나라법이 정하는 대로 연금과 경호를 받으며 여생을 기름지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릇의 분이었다면 차라리 탄핵한 가결이 이해라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보신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몸 던져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얼마나 위험한 위경에 빠졌는지를 알렸습니다. 그 덕에 국민들이 깨어났죠. 개엄 40일 만에 11%에서 50%로 지지율이 오른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깨어난 여러분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만 우리는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분노를 동력 삼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올 것을 결심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가 찾고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나라의 운명은 사법부나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상문에서 싸움을 하는 자에게는 물리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민국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열방은 지금 떨어진 빗방울, 동성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여러 민족보다 강하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 앞에 2030 청년분들 많이 오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나라를 부양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통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국가부양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쉽게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별걸 다 포기해야 하는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행복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하고 못나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은 눈앞의 현실이 좌절스러울수록 큰 것을 구하십시오.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그건 다 여러분들의 빚인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냐고 따지십시오.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경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석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10월에 경주에 에이펙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올 것입니다. 해외 국빈들을 누가 맞이해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기 대선을 거론하는 자들 중에 한 명입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구호 두 가지를 외치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제가 국민을 하면 여러분은 존중하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대통령을 라고 외치면 석방하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몇 년간 광화문에서는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힘없이 지나가면서 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지 수없이 의문을 가졌지만 몇 마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국민을 존중하라! 대통령은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성윤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로스쿨에서 행정법과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선관위의 부정, 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재작년 2023년 5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었던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처장, 그들의 자녀 특혜 채용으로 인해서 전국이 어수선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선관위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7년치를 조사했습니다. 380명 정도 채용이 되었고 164회 채용 절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104회에 걸쳐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3회에 걸친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31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선관위 직원 28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런 부정 채용 최고봉 아닙니까? 국가기관 중에 이런 부정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일반 민간 기업도 그런 부정 채용 없습니다. 이런 부정 채용을 하는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제대로 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선거 부정 채용 조사할 때 정말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저항이 심했습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것도 선거관리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책 보셨습니까? 스타트 스틸 우리의 주권을 훔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선관위의 비호 세력이 있습니다. 1963년도 중앙선관위가 설립된 이래로 중앙선관위원장을 항상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선거의 부정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선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왜 중앙선관위부터 지방선관위까지 판사들이 위원장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믿을 수가 없고 늘 부정과 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중앙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됩니다. 간단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제 이름으로 합니다. 항상 저희 대통령은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정의하면 정의, 승리하면 승리. 마지막에 윤석열을 크게 외쳐주기 바랍니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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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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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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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 보수파의 강력한 스피커 2030 세대를 넘어 4050 세대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라운드를 소개합니다. 그라운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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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전국에서, 부산에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괜찮죠? 첫 번째, 싸우자입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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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여러분, 우리 대통령 누구입니까? 더 크게, 대통령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2의 6.25 전쟁,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2025년 2월 1일 장차 대한민국 역사책이 어떻게 기록될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애국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됐다는 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의 페이지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선관위, 중국 공산당, 민주당, 민노총, 기가 반국가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의 위대한 국부 우은한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가 공산화 되고 있을 때 안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안 된다!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통해서 토지개혁을 해서 신분제를 타파할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 노예가 아니요 자유인이다라고 외쳤던 분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토지개혁, 교육개혁, 대통령 직선제, 반공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 나라의 위대한 주춧돌을 세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 나라의 산업화의 1등 곡신,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 경제일 때 시장경제 체제로 가야 된다고 외쳤던 영웅, 그 결과로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 50배 성장,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던 이 나라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몇 배 차이인지 아십니까? 무려 60배 차이입니다. 1970년대에 북한보다 못 살았던 이 나라를 온갖 수모와 욕먹으면서 가면서 공산주의자들과 김일성과 중공과 전쟁해가면서 이 나라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무기 하나 못 만들던 나라에서 이제는 폴란드로, 동남아로, 중동으로 무기를 수출하게 되었고, 우리가 전력 하나 없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선구안을 갖고 원전에 투자하여서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원전 최강국이 됐죠? 체코를 비롯한 원전을 필요로 한 곳에 전 세계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어떤 분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박정희 대통령의 시장경제, 반공, 자유라는 가치를 갖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건국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더 크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찬란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 나라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습니까? 첫 번째, 안보 위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나라의 언론, 이 나라의 여론, 이 나라의 산업, 이 나라의 법조계, 이 나라의 정당까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업 기밀이 무려 100건 가까이 중국에 유출되었는데, 이 빌어먹을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간첩 못 받게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의 민주당은 중국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정보 요원들이 그 명단이 중국에 팔려나갔어요. 모조리 숙청당하고 강제 귀국하고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쌓아온 휴민트 네트워크가 한 방에 박살이 났습니다. 간첩 때문에. 근데 그 간첩을 간첩죄로 기소도 못해요.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런데도 간첩첩을 막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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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 기밀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 기밀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1년에 이 나라의 방산 기술을 해킹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최소 몇 회 해킹 시도를 한지 아십니까? 3,000건입니다. 3,000건. 이 나라의 기업 기밀, 이 나라의 군사 기밀, 이 나라의 휴민트, 이 나라의 언론, 정당 중국에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민주당은! 해체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수사기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첩 잡아야 되죠, 그죠? 북한 간첩 잡아야 되죠? 이 나라의 경찰 근데 지금 누구를 체포했습니까? 간첩 잡자고 하는 대통령을 체포하고 간첩들은 내버려두고 경찰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대질신문 하지 않고 쓰레기통 같은 수사 내용 갖고 얼치기 기소한 검찰은 각성하라! 헌법재판소는 정상입니까? 물경배 재판, 이 사람 업무 시간에 독후감 88건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이겼어요. 과거 발언 뭐가 있어요? 유엔군은 이 땅에 왜 왔을까? 이딴 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이 온 사법기구를 장악한 이때에 요약하면 뭐예요? 이 나라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걸 만들었어요? 철강, 조선, 반도체, 전자 다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산업도 이제는 중국이 모조리 끝자리에 다 차지했어요. 이 나라 이제는 먹거리도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구도 없어지고 있어요. 자살률 1등이에요. 이혼율 1등이에요. 낙태율 1등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남은 건 무엇입니까? 남은 건 무엇입니까? 국민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이 위기를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그 능력 누구로 도입니까? 하나님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시스템, 이 모든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랑이 무너진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부산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인파보다 너무나 많은 인파가 여기 뒤쪽에, 좌측에, 앞쪽에 부산역을 둘러서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저지할 수 없는 위대한 애국 시민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는데 제가 민주당 이재명 곁에 선포하겠습니다. 민주당 보고 있나?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판 뒤집힌다! 판 뒤집힌다! 판 뒤집힌다! 판 뒤집힌다! 이재명 보고 있나? 여러분, 민주당이 저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고발한 이재명, 전용기, 박찬대 누가 됐든 간에 이 자리에 나와! 당당하게 나랑 토론하자!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누가 내란 세력인지. 여러분, 유튜버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 왜 고발하고 있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오직 진실을 외치는 국민들을 겁박하는 전체주의적인 도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희망을 보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계엄령 이후에 17%까지 떨어졌는데 가장 최근 가장 높이 올라간 지지율 몇 프로입니까? 52%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어려워도 낙동강 전투를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가 계엄령 이후에 많은 나쁜 소식이 있지만 낙동강 전투, 이 부산을 둘러쳐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 전투 일어나기 전까지 지금처럼 연전 연패였어요. 3일 만에 당시에 수도 함락되고 그 다음에 미군이 상륙을 해서 7월 5일에 오산에서 북한군과 전투했지만 그래도 패배, 제 대전에서 패배, 대구에서도 패배, 심장에 못 박히는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것처럼 6.25 전쟁, 낙동강 전야에도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포기했습니까?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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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지금 판이 뒤집혔고 우리가 역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낙동강 전투처럼. 왜냐? 제 다음에 나올 분이 누구죠? 전한길 선생님의 공무원의 아버지, 2030의 멘토, 이 나라의 성실의 아이콘, 양심의 아이콘 전한길 선생님까지 참전하고 뿐만 아니고 누가 깨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그 탄핵 노래 부르던 조선일보도 눈치채고 우리 쪽으로 건너고 있어요. 이 흐름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오, 국힘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오, 사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오, 우리 국민이 이끄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나라 위기 고비고비마다 항상 기도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영토의 95%가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부산에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손을 모으고 회개하고 주여 이놈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전쟁이 일어났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전쟁의 이청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이 땅으로부터 몰아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척간도의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 한국교회여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외칠지어다. 깰지어다. 따라해주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마지막으로 이기자 싸우자 외치겠습니다. 이기자! 이기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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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원 계좌를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이브 코리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일에 함께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후원 계좌를 찍어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글 QR코드 하나 올려주십시오. 네, QR코드를 하나 찍어주십시오. 가셔서 이름과 50607080 90세대를 깨우고 있습니다. 전환기 일세! 전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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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오늘 이 자리처럼 100만 명이 모여서 마음껏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우리의 대통령도 윤석열, 우리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고전 날씨 때문에 저는 아무도 안 모여서 전환길 혼자서 우리 대통령 석방해달라고 저 혼자서 외롭게 강연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보시다시피 이 구전 날씨 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직무 복귀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는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무려 100만 명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린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 2025년 2월 1일 오늘은 침몰 직전에 대한민국을 살려낸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 폭우가 내리더라도 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폭압적이고 비폭력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우리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폭우가 내리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부산역 광장에서도 100만 명이 모여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으로 억울하게 갇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즉시 대통령 직무복귀를 명령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접 여기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음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모두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비상계엄 때 10%가 되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일간의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고 오늘이 지나면 60%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무려 29차례의 탄핵, 또 탄핵, 또 탄핵, 일방적인 정부의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의 실체를 전 국민들이 알아버렸고 법치와 공정이 모두 무너뜨려지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보았고 대통령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을 보면서 저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뽑은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행정부와 국가의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려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 제 제자들이자 제 자식 세대들 아닙니까? 2030 세대들 큰 소리로 고함만 외쳐주십시오. 2030 세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행동을 옮겨지고 실천하는 이 땅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법과 절차가 지켜지는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거리로 뛰쳐나오고 아스팔트 위에서 목소리를 먼저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먼저 만든 단어입니다. 비상계엄이 아니며 이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주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국가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한 그 비상계엄이 모든 국민들을 일깨우는 계몽령입니다. 전환기는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단지 우리 2030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단지 그들의 오히려 모습이라 생각하고 목소리를 낼 뿐이고 그냥 이렇게 강단에 섰을 뿐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언론의 편파 보도의 적나라한 현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리한 재판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도 모두 알려주게 된 계몽이라고 저는 100% 저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비상계엄 직후에 10%밖에 되지 않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 넘어간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고 오늘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오늘 저녁 뉴스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60%가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바라고 있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국민을 거역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반역자이며 헌법 정신을 유리는 민족의 역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구전날 시대를 뚫고 달려오신 바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살려내고 무너지기 직전에 대한민국을 살린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여기 와 계시는 또 영상을 보신 우리 언론 기자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탄핵 반대 집회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 국민, 상식파 국민들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 보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보다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10배, 20배, 100배가 많아지니까 놀라서 어떻게든 분열시키고자 광화문파, 여의도파, 구치소파, 또 우리 부산파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지만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구치소 앞이든 이곳 부산이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모두가 같은 마음의 애국자들이 모인 국민 상식파이고 모두 애국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들은 극좌빨 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극좌빨 가짜뉴스 퍼뜨리는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언론이라 생각하시고 찾아가서 댓글이나 방송사에 그따구로 하지 말라고 항의전화도 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발 통합되도록 언론인의 양심을 걸고 좀 노력해 주십시오. 언론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여기 옆에 와서 취재하고 계시는 수많은 언론인, 기자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 우리의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우리 편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용서해드리고 다 같이 통합되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통합에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구나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이거 미친 짓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깊은 계몽령의 뜻을 알고 지금은 우리 대통령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듯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복귀하시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못다한 개혁을 다 이루어내고 이번 비상계엄으로 개몽이 되고 또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이 드러나는 선관위나 공수처나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함께 개혁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그 뒤로 현재 87년 만들어진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이란 9차 헌법은 국민들은 당연히 이 헌법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우리 국가적으로 비극인 단기간에 공약이나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 있으니까 4년 연임제라든가 이런 개헌도 함께 야당과 협의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덧붙여 야당과 언론에서 부추기는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남은 3년간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제2의 건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드러난 비상계엄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개혁해가고 새롭게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이제는 21세기형 첨단 디지털 선진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 100만 명 속에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절대로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산업화를 이룬 경제성장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땅에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YS, DJ 이분들을 존경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산 경남 출신으로서 언제나 동서통합, 지역통합, 비록 진보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비록 욕먹더라도 실용주의가 중요하다 하시면서 한미 FTA 체결하시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이툰 분의 파병도를 통해서 확고한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또 존경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실용주의 국익을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서 통합되어 가야 된다고 하셨던 이런 노무현 정신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소망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즉시 직무복귀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려고 모인 우리 모두가 국민 상식파이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모인 통합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강사일 뿐입니다. 그 2030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언제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 다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겪었던, 우리는 일제로부터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고 광복되자마자 5년 만에 6.25 전쟁이라는 3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치는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석유 한 방울 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놀랍게도 현재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업 강국 5위, 국력은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일본을 넘어서 바로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세계가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도 언론인들은 잘 보도하지 않는데,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난해 2024년 수출액은 무려 6,6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속에서 국제무역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업적에 현재 이런 귀한 소식을 듣게 만들어주신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갇혀있지 않습니까? 갇혀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 있도록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한번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국력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가정과 자식 세대들 먹게 살게 하려고 불철주야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의 땀과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늙어서 주름은 깊어지고 기력은 약해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 속에서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자식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크게 호강 한번 못 해보시고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 시골 경산에는 저희 어머니 홀로 계십니다.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4050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해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 세대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께 감사의 뜻으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억수로 솔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2,000명 의료개혁 의대생 못 박아놓고 할 때도 좀 지나치다는 말씀도 생각도 들었고, 뭐 이래저래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한 거는 못한다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는 바로 원래 세란식 충신, 가빈 사양처 이런 말이 있듯이 나라가 어려워져 보면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드러나게 되는 자. 이번에 저는 공수처에서 우리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법 체포 과정, 불법 체포영장 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가서 무려 3,000명이나 넘는 경찰을 투입해서 그 당시에 관저 밖에서 탄핵 찬성 반대 시민들도 모여 있었고, 경찰과 그리고 관저 안의 경호처가 극단적으로 충돌 직전에 있을 때, 그때 야당에서는 총 맞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인데 총 맞아가면서 끌어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진정 지도자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관저 밖에 탄핵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모두
우리 국민이고, 소중한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단 한 명도 다칠 수 없다. 절대로 충돌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희생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때 진심을 알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도자 중에서는 자기만 살겠다고 아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못나고 나쁜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밑에 부하들을 살리겠다고 너무 귀하다고 지도자가 먼저 희생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2030 세대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면 내 비록 일개 국민이고 일개 시민이지만 내라도 나서서 저 대통령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전환기는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여기에 계시는 우산 써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되니까 잘 안 보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명 한 명의 국민들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저 역시 이름의 전환기,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2030 세대들을 대신해서 낯선 사람에 불과하니까 제 이름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하나 좀 주십시오. 제가 54년간 살면서 1987 때 민주화운동 이후로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날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바로 12.7 그 집회 100만 명 모인 이후로 저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걸 처음 봅니다. 이번에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갇힌 우리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 위에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있다는,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야당에서는 지금 뭐가 그래 급한지 똥 늘어온 개처럼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급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100만 명,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오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인들도 이것을 잘 보도해 주십시오. 제목은 나는 고발한다. 불리한 헌법재판관들을. 워낙 중대한 내용이라서 오직 사실의 근간것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을 겸하고 있는 문영배. 지금부터 불의한 재판관들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동안 저질렀을 듯한 많은 과오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그 상처받고 피해받았던 또 재판관이 잘못했어 패소해서 받았을 그 사람들 생각하면 절대로 존칭을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의 첫 번째 사실은 이재명 야당 대표와의 너무나 친분이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말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적 관계로 헌법 심리에, 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도를 넘었습니다. 문영배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사람은 김재동, 김어준, 이재명.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과오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입니다. 그리고 문영배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것을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문영배 본인은 극좌파라고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역시 이번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가 새로 개몽을 통해서 알려진 단어가 바로 사법부 내의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닙니까? 그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곳인지 단순한 독서나 연구 모임이 아니라 사법부 운영권을 장악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하는 단체라고 당시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이 지역 출신 장제원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 두 번째, 역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이미선 재판관의 과오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13억대 주식을 가진 회사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에 그 전후에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정해야 될 재판관이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너무나 비겁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 사정도 모르고 그 재판에서 패소해서 너무나 고통받아 패소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너무나 사악한 짓입니다. 가장 기본인 법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재판관이 양심을 발휘먹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파렴치범이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이해충돌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이런 재판에 이해충돌에 연관되는 재판은 깊이 신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 세 번째,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제들이 휴전선에서 혹시나 침략해 올 북한 공산당에 맞서서 목숨 바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된 적이 북한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관이 없는 재판관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네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을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현재 본인이 재판관으로 있는 심판의 아들, 거기에서 여동생이 한쪽을 편들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자신의 남편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 40여, 현재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이 규정상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자 야당에서는 위헌 법률을 역시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이틀이 지나면 2월 3일입니다. 월요일 날 되면 그날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를 중심으로 해서 2월 3일까지 위헌 법률 여부를 신속 판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빨리 마흔역을 헌재에서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아십니까? 마흔역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또 그놈의 집단, 진보적이고 가장 좌파라고 했던 아까 문영배처럼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며 뉴스 보도에 의하면 마흔역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놈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전환길이 이런 말 하면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에 언론 보도에서는 전환길이가 이제 선관위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왜곡 보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모론입니까? 아니면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흔역 이들에 대한 과거 행적들과 지금 행해지는 일들은 모두 100%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승복하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관들인지 아닌지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몰래 숨기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전환길이 문제입니까? 불리한 재판관이 문제입니까? 헌법재판관에서는 공정성을 상실하는 순간 존재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리 빨리 우리 대통령을 급하게 탄핵 심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흔역을 왜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지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대로 두면 어떤 심판이 될지 예측 가능한 지난주에 헌재 탄핵 심판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탄핵 소추를 받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탄핵 기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재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의한 재판관 4인이 탄핵 인용, 다시 말하면 탄핵을 찬성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근한 지 2시간도 돼서 업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해서 또 그들만이 믿는 험지에다가 보내놓고는 심판 결과 나왔는데
4대4가 나왔는데 그 탄핵 심판 인용했던 그 사인이 바로 그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시켰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법과 헌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자기들 정치 성향대로 그냥 판결 심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 왔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믿어왔던 우리가 바보였던 것입니다. 이들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들이고, 이들에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뜻으로 명령합니다. 첫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첫 번째, 상기 불의한 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 기피 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에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40여건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 만약 재판 기피 신청이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국민들께서는 혹시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담당 변호사들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저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또는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나 출신인지를,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전체 판사 3,214명 중에서 이미 탈퇴했거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합쳐서 대략 15% 되니까 3,4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 그대로 법원 내 요직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선량한 판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해 왔는지 아십니까? 군대 하나회처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한민국 사법계 전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요직을 많이 차지한 주류 세력이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침묵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가 말했듯이 이 단체는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니라 과거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처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또는 모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은, 판사님들은 이렇게 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습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모두 자진 사표를 내고 그만두십시오. 법원을 떠나십시오. 그동안 많이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한다고 불철주야 애써왔던 수많은 양심적인 우리 판사님들, 이제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러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모든 판사들은 법원을 떠나라.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같은 단체 소속인 공수처장 오동훈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이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국민들에게 준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너희 단체들이 지라고.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어왔던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공정성을 무너뜨린 모든 책임을 불이한 그 사람들이 다 져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그런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법과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전환기를 외치지 마시고. 이런 일은 또 처음입니다. 원고지가 적어서 자,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훌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우리 더 이상은 이대로 보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겠다.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우리 주권을 되찾고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우리가 이 차가운 기운들을 가지면서 이곳에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구치소 앞에서, 또 오늘은 부산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얼른 빨리 대통령으로서 직무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 하시고는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국민밖에 없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달라고 저에게 전화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도산 차원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또 다시 살리자고 다짐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같이 애국가 크게 한번 불러서 구치소에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니 보전하세. 와! 끝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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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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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전환길 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함께 외치길 원합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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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광장을 모두 메우고 저기에 찻집들을 메우고 지하차도를 메우고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우리가 구해내길 원합니다. 제가 외치면 아웃이라고 외쳐주십시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문영배! 문영배! 이미석! 이미석! 정정미! 정정미! 정계석! 정계석! 마녀! 마녀!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가수분이 오셨습니다. 한국의 팝스타의 K-팝스타의 원조, 살아있는 전설, 코리아나 단장 이상규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시고 애국자시고 나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이십니다. 어느 누가, 어느 권력이 우리 국민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네, 제가 여기 부산에 왜 이렇게 달려온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2022년 우리 대통령 선거 때 다들 저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모르니까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보세요. 다 타협하지요? 다 결탁하지요? 다 비리가 있지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시죠? 바로 오늘날 암행어사 대통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암행어사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갑시다.